거지 3명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큰 금덩어리 하나를 내어줘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얘네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니 금덩어리 하나가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 한 것처럼 생겨난 거죠. 아, 내가 이 둘만 없으면 내가 금덩어리 하나를 차지해서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해서 돌로 그 자리에서 찍어서 형의 머리를 찍고 동생의 머리를 찍어서 죽이고 그 금덩어리를 차지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이제 내담자나 어떤 신도분들, 선님분들의 앞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7, 8분응선 혹은 9분응선 앞에서 포기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안타까우실 거 아니에요. 이 7, 8부, 9분응선에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징조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신들이 수도 없는 시험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자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를 보고 내어주기도 하고 내어주지 않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옛날에 설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산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이런 그 마을 고을마다 조그맣게 그 당을 지키는 그 당을 작은 산이라고 칭해서 그 당산을 지키는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골골마다 당산신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지 3명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맨날 빌어먹고 잔치집 돌아다니고 어쩌다가 한 잔치집 길 건너서 하나 있으면 일주일치를 식량을 갖다가 또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또 동냥을 해오면 형들한테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형이 동냥질을 해오면 동생한테 나눠주기도 하면서 말 그대로 거지들이 동냥한 것들을 갖고 나눠 먹다가 얘네들이 셋이서 궁리를 했대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고민을 해서 우리 열심히 어디에다 빌어서라도 우리 한번 잘 살아보는 게 어떻냐 해서 그 거지들의 빌어먹은 그 식량을 갖고 장인애들이 조금씩 덜 먹고 굶주린 거 참으면서 남긴 밥을요 조그만 깡통에 담아서 이제 당산신 앞에다 올려놓고 늘 3명이 지극정성으로 빈 거예요. 우리도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삼형제가 국어를 해갖고 올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빌어서 그곳에다 올려놨대요. 그런데 당산신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부부였나 봐요. 그래서 당산신인 남신도 있었고 여신도 있었는데 두 내외가 앉아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대화를 하셨대요. 아이고 세상에 영감, 저 거지 새끼들이 자기네들 배고프고 자기네들 굶주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빌어먹은 음식들을 갖고 와서 여기다 올려놓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금덩어리라도 하나 내줍시다. 생각지도 않게 쟤네들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그러니까 영감이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주면 큰일 나 그랬대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남자들은 좀 이성적인 판단을 잘하고요. 여자는 감성적인 판단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는 확고하게 지금 줘서는 안 된다고 일렀고 할머니는 못내 매일 와서 구걸한 음식들을 올려놓고 일구월신 빌어가는 형제들에게 모성 같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큰일이 있어서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더니 할머니가 큰 금덩어리 하나를 내어줘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얘네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니 금덩어리 하나가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 한 것처럼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 금덩어리 하나를 갖고라도 너희들이 셋이서 노력을 해서 지금 빌어먹은 음식들을 서로 조금씩 모아가지고 비는 것처럼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 놓고서 그걸 갖고 나눠서 살아보라라고 할아버지 몰래 일 보러 간 사이 뚝 하고 던져줬대요. 근데 그 이후에 불행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어떤 불행이 생겼냐. 이제 첫째는 둘째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야, 막내만 없으면 우리 둘이서 이 금덩어리를 갖고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크게 읽어갖고 집도 살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우리 막내를 죽이고 우리 둘이서 같이 이 금덩어리를 차지하자. 네, 알겠어요 형님. 형님하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움직였더니 이제 막내가 형, 큰형이 보아하니 아무래도 자기가 맞으라고 금덩어리를 갖고 큰형이랍시고서 자기 할당량을 더 달라고 자기 것을 더 욕심내서 가져갈 것 같으니 우리 그러지 말고 제일 맞이인 형님을 죽이고 우리 둘이서 같이 먹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중간에 껴있던 둘째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형은 형대로 설득을 시키고 막내는 막내대로 설득을 시키니까 어떻게 했냐. 내가 이 둘만 없으면 내가 금덩어리 하나를 차지해서 잘 살 수 있는 거구나 해서
돌로 그 자리에서 찍어서 형의 머리를 찍고 동생의 머리를 찍어서 죽이고 그 금덩어리를 차지하고 예, 미쳐서 막 좋아서 날뛰고 있을 때 이제 출장을 갔던 할아버지가 오셔서 때에 맞지도 않은 운을 주어서 저렇게 이 낭패를 보게 되었다고. 결국은 금덩어리를 갖고 갔던 둘째도요,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인 죄책감과 그리고 그 금덩어리를 갖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걸로 훗날에는 이제 낭패를 보고 망하고 객사를 했다 그러고 이런 추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랜만에 옛날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술만 드시고 오시면 이런 일화가 있었다 그러고 무슨 우화 같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운이라는 걸 갖고서 얘기를 하고 운이라는 걸 움직이는 게 어떤 건지 7부,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움직이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설화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 새삼스럽게 늘 해오던 일을 7, 8부 능선에서 9부 능선에서 멈추겠다고 그러고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변화가 생긴다는 건 내가 금덩어리 하나를 놓고 형과 동생을 죽이면서 결국은 내 차지가 된다고 해도 내 불행을 자초할 일들밖에 만들지 못했던 이 설화를 기억하셔서 내가 오늘도 7, 8부 능선에서도 9부 능선에서도 7, 8부 능선이라고 9부 능선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 내지는 내가 이만큼 온 것만은 또 힘들었다고 핑계거리를 찾고 싶은 건 아닌지 내지는 배땡이에 기름기가 낀 건 아닌지 그래도 조금 살만해진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 8부 능선을 넘기고 9부 능선을 넘길 때는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오늘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그대로 오늘도 또 하시면 되고 오늘 했던 거 내일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상황이 좋아지건 나빠지건 더 먹을 수 있건 덜 먹을 수 있건 오늘 짜장면 먹다가 탕수육을 먹을 수 있게 됐든 감사하면서요 상황에 맞춰서 탕수육 먹다가 내일은 또 짜장면도 못 먹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충분히 만끽하고 해왔던 대로 움직이시는 게 7, 8부 능선, 9부 능선을 넘기는 방편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쯤 돼서 못 넘기겠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그 자격과 자질이 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똑같이 행동하세요. 똑같이 생각하시고 똑같이 하던 대로 움직이다 보면 결과를 이뤄내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좀 재미없기는 하지만 재밌는 설화, 할아버지가 옛날에 얘기해줬던 것들 들먹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고 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던 대로 꾸준히 하던 생각 그대로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